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암 환자가 잘 먹어도 좀처럼 살이 찌지 않는 것은 암세포의 6가지 특징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암세포의 특징 6가지는 정상세포에겐 없는 것이고 암줄기세포가 선택한 유전자 변이입니다. 암줄기세포가 선택한 유전자 변이 중 최초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효율 대사입니다. 암줄기세포는 한 번의 에너지 사이클이 돌면 38ATP를 만드는 정상의 에너지 대사를 포기하고 2ATP만 만드는 비효율적인 대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방식이 암세포에겐 손해라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이를 통해 결코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암세포가 가진 불로불사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내용 측면에서 암세포의 특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비효율 대사 선택으로 얻은 최대의 장점은 영양과 산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세포 자살 스위치를 누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정상세포라면 건강하게 생존할 수 없다 판단될 때 자살 스위치를 누르고 자살합니다. 세포가 병들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항상성이 깨어져 몸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성 원리로 운영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 산소, 습도, 영양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박쥐처럼 춥고 습한 곳에서 살고 동면을 통해 영양과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적게 사용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전자 변이를 통해 이런 능력을 얻었으니 굳이 자살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되겠죠. 대신 칼로리에 대한 탐식이 월등히 높아져 단순당이 들어오면 정상세포보다 더 많이 섭취하려 합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암줄기세포는 신생혈관을 만들어 정상혈관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결과 정상세포에 비해 더 많은 포도당을 섭취하고 충분한 산소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38ATP에서 2ATP로 에너지 생산 효율은 10분의 1로 줄었지만 좀처럼 죽지 않는 생명력과 강력한 칼로리 탐식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적은 에너지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효율은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용 효율이 높아지면 세포는 젊어집니다. 반면 나이 든 세포는 같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보통의 세포는 어떤가요? 노화하면서 점점 기능이 저하되죠. 암줄기세포도 늙고 약해질까요? 아쉽게도 암줄기세포는 거꾸로 갑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더 높이고 더 젊어집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기운이 떨어지거나 순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기운이 넘치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합니다. 암줄기세포를 잘라내어 조직검사해보면 잘 분화된 세포, 즉 정상세포와 비슷하던 암세포에서 점점 미성숙한 세포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세포와 닮은 암세포일수록 성격이 순합니다. 반면 미성숙한 세포일수록 다혈질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띱니다. 0기, 1기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닮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4기와 말기 암세포는 훨씬 더 어려진 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기암에서 4기암으로 진행할수록 암세포는 더 젊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를 자주 하면 할수록 또 많이 할수록 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암세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세포는 비효율적인 대사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늙거나 노화하지 않고 더 젊은 세포가 되었다는 점을 이제 이해되셨나요? 더 나아가 혈관 신생을 유도해서 계속 분열하고 성장하기에 충분한 에너지 동력까지 얻었습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음과 충분한 에너지까지 얻은 암세포는 이젠 제한 없는 세포 증식과 성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엔 훌륭한 면역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암세포가 분열해 숫자가 늘어나가고 크기가 성장할수록 면역세포에 쉽게 포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면역세포에는 NK세포, T세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공격을 받게 되면 더 먼 곳으로 이사하는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혈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혈관은 결국 림프관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몸은 혈관 안으로 들어온 것들 중 오염된 것,
중금속, 화학성분, 세균, 바이러스를 림프관으로 걸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암세포들도 림프관으로 걸러집니다. 림프관 안에는 암세포 천적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T세포가 그 천적입니다. 혈관과 림프관으로 들어온 암세포들은 T세포를 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세포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변신을 합니다. 변신한 암세포에 정확한 몽타주가 없으면 T세포는 암세포를 알아보지 못하고 눈앞에서 놓칠 수 있습니다. T세포는 암세포에 대한 공격력, 살상력은 최고지만 암세포라는 확인이 된 경우에만 공격합니다. 이런 T세포의 특징 때문에 암세포는 세포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만 바꿔도 T세포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현대의학계는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면역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면역항암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유전자 변이를 모두 타겟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타겟팅된 일부 암에서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면역항암제로도 암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셨나요? 지금도 다양한 타겟 항암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저는 암세포가 더 똑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암세포는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항암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항암 치료가 번번이 실패하는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암 환자 몸 안에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에 유리한 조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구나 항암 치료는 정상세포도 암세포로 변신하게끔 암세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암은 대사질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암 치료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암 치료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